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성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예, 네. 배 변호사님 네. 잘 계셨어요? 한 주간에요? 네, 예. 자주 뵙는데 또 이렇게 예, 한 주를 물어보시니까. 예. 이번 주는 굉장히 바빴죠. 이번 주는 뭐 너무 바빴죠. 구치소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황장수 이 방송에 나와서 예. 한번 드루킹을 이야기했다가 네. 제가 그 소용돌이에 잠깐 빠져 있어서 네. 어제로 아마 1부가 마무리된 것 예. 같습니다. 그건 이제 몇 부까지 가야 끝이 납니까? 대단한 해막이. 막이 한 제 생각에는 예. 한 5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미드는 보면 뭐 1부 하다가 인기 있으면 2부 하고 네. 인기 없으면 2부서 끝나고 또 인기 있으면 막 5부, 6부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네. 워킹 데드인가는 지금 뭐 8부가 하고 있잖아요. 시즌제로 가는데 지금 저희 거는 뭐 시즌이 아니라 드루킹, 그다음에 서유기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격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봐. 그 이름이 드루킹,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드루킹에 서유기. 열심히 그 심부름하던 총무 같은 격이 서유기고, 이 88년생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본이라고 하나 있죠. 솔보나트라. 예, 그건 줄여가지고 두 자만 합시다. 네, 세 자 이상 솔본. 되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둘리. 둘리라고 하나 있죠. 예. 이 사람들 다 나이가 30대예요. 그래서 네. 이제 드루킹만 40대 후반이고, 그렇죠. 나머지 세 명은 30대인데, 자, 지난 그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네. 지행 합의를 하기 위해서 배성희 변호사가 지난 월요일 날 네. 처음으로 이제 갖고 네. 이렇게 접견 신청과 서신 전달을 요청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요일 날 갖고, 네, 수요일 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는 다 배 변호사가 그 앞에서 의왕구치소 앞에서 동영상을 저희 뉴스 브리핑에 올렸고요. 어제는 이제 접견이 갑자기 됐죠. 이루어졌잖아요. 네. 어제 몇 시에 접견이 허락받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예, 그 이야기를 좀 하세요. 월요일 날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제가 행동하는 양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접견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오전에 거부를 당했어요. 오전에. 예, 저희가 아침에 넣었는데 이게 9시에 넣었거든요. 예, 9시 10분에 전화 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저희가 구치소로 뛰어갔죠. 왜 예. 안 되는가? 그러고 나서 소장님께 저희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11시쯤에 다시 오후 접견을 넣었어요. 오후 접견을 네. 신청을 했더니 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지정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 지정이라는 거는 이 변호사들이 사임하기 전에 다 해놨던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2번 거절했고. 자, 지정 변호사라서 안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정 밝히지 변호사가 마요. 없었잖아요. 그 없는 상태였죠. 그 시점에서는요. 시점에 없었죠. 월요일, 예.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은 이 서신만 접수를 했어요. 인터넷 서신. 그래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서신. 예. 그래서 이제 그 드루킹한테 이 사실관계를 다 알려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접견이 안 돼서 너한테 글을 남긴다. 옥중 편지 보도 이후에 네. 너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다. 네. 그리고 구속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서 구속 기간 연장만 하고 있다. 네. 뭐 검찰은 증거 목록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네. 공범들 재판으로 너의 재판은 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내가 변호사가 되면 너를 밖으로 빼내주겠다. 여기까지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수임료는 얼마다 말은 전혀 안 했었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했으면 아마 안 왔을 거니까. 뭐 드루킹이 뭐 저 돈도 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보내고 그다음 화요일날도 서신을 그런 보내고. 비슷한 내용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다 전달이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날 확인을 하니까. 자, 그러면 서신 전달에 대해서 또 법적인 거 우리가 따지고 가야 되죠. 변호사가 보낸 서신은 일반적으로 드루킹에 가는 서신 금지, 네. 접견 서신 면회 금지하고는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인 선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네. 서신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요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 안 됐는지. 예. 그래서 수요일날 됐어요. 화요일날 그렇게 지나갔고요. 수요일날 또 오전부터 접견 신청서를 넣었죠. 예. 넣었더니 또 똑같은 내용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8시 25분에 이 신청을 했는데 8시 30분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또 똑같은 이유로 지정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지정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를 했죠. 없는데 변호사 그걸로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구치소 관련자가 9시에 업무가 시작되니까 그럼 9시에 김동원 씨한테 갔다 와서 물어보고 답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30분에 거절할 때는 그 드루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가 드루킹을 갖다 임의로 네. 대변했네. 그렇죠. 임의로 대응한 사칭했네. 거죠. 네. 그 교도소장이 그랬습니까? 소장은 아니고 이 관련급인데 한 30년 일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0년 일하면 그래 나쁜 짓을 해도 됩니까? 뭐 뉴스 브리핑에서 또 뭐 그런 거 30년 일했는데 우리 자기들을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데 우리 뉴스 브리핑은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일해도 그런 짓거리를 하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세상이 또 바뀌면 또 붙들려 가요. 지금 보시는 거 계실 건데 나는 일제시대 때요. 무슨 구치소에서 그 저기 독립투사들 탄압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나는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그게 통하는 줄 알아요? 잡혀가면 다 잡혀가요.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8시 반, 9시에 이렇게 다시 자기가 드루킹을 물어보고 9시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네, 뭐라 합니까? 이제 그때는 또 배승희 변호사는 만날 수가 없다. 그 물어봤다고. 물어봤다고 하면서 전달을 저한테 한 거죠. 어.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서신을 남겼죠, 제가. 네. 서신을 남겼는데 뭐 당연히 이때도 전달이 안 됐었고요. 네. 근데 이날 갑자기 언론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취재들이 오더라고 이 수요일 날. 그래서 모 일보 다 까버리세요. 뭐가 아니라 지금 쓰지도 않는 언론들은 여기서 다 까서 그냥 네, 모 자근자근 일보, 씹어야 돼요. 일보 신문, 일간 신문, 중앙일보 뭐 안 그러면 그다음에 TV조선 네, 뭐 연락이 또 채널A 뭐 왔습니다. 이런 데 연락 TV조선 왔을 연락이 왔는데 다제 추측입니다. TV조선은 보도가 됐죠. 이 내용이. 네. 네,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제 연락이 좀 많이 왔는데 이 뭐 기자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경공모 회원들이 제 동영상을 막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을 원래 가까이 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씩 멀어지고 있는데 이 멀어진 사람들도 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겉으로만 멀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응? 자, 그런데 자, 이제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이 됐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가 원래 방송을 찍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목요일 날 아침에 누굴 만났냐면 모 기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모 기자가 서유기랑 뭐 나머지 공범들, 솔본이랑 둘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서유기를 한번 신청을 해볼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알아냈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생년월일이 달라서 접견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뻥치네. 아니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맞으면 접견 신청이 되는 거냐 했더니 하여튼 생년월일이 틀렸으니까 생년월일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방송 찍기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무실 컴퓨터로 네. 하실 때. 근데 갑자기 접견 신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드루킹까지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드루킹도 접견 신청이 된 거예요. 그게 약 몇 시예요, 그게? 2시 정도 됩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벌어진 게. 서유기가 됐다고 할 때는 뭐 1시 전이고. 1시 전이고. 네. 그다음 드루킹이 된 거는 2시. 2시에서 3시 전인데 제가 4시 반, 5시 반 이렇게 신청을 해놨거든요. 4시 반, 5시 네. 반. 예. 그 서유기가 먼저 4시 반이었죠. 예.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요. 들어갈 때부터 구치소에서 엄청나게 그 검색을 하더라고 저를. 여성 교도관이. 그러니까 원래 구치소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맡기고, 맡기고 그다음 전화기 같은 거 전화기 맡기고. 맡기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방 검사를 하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몇 년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번도 이 가방에 이 투시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 느낌에는. 근데 갑자기 가방을 뭐 눕혀달라 하더니 뭐 가방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화장품이다. 다른 거 없다. 이러고 보여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유 오늘 이상하시네요. 이렇게 세게 검증을 하시나 이러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갔더니 원래 구치소에는 그 변호사들이 전화기를 못 들고 가니까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가 그 안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전화를 드리려고 그 전화를 찾는데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취업을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막 사람들이 배승희 변호사 왔다고 하면서 이제 서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유기를 만났죠. 서유기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비실비실 웃으면서 굉장히 밝더라고요. 좀 그 와중에 비실비실 웃으면서 굉장히 발달한 거는 그것도 좀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네,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이 88년생이라 네, 했나요? 88년생. 그럼 31네. 예. 네, 저보다 뭐 한참 어리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이랑 제가 한 15분 이상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들여 보내줬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다 쇼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5시에 구치소에 다시 밖에 나왔어요. 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다시 들어갔죠. 왜냐면 5시 그랬지. 반이 30분이니까. 음. 나가서 딱 보니까 기사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없었죠. 그저 들어갈 때 없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면담하는 동안에, 면접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선임했다고 네, 발표를 선임했다고 나타났죠. 그래서 딱 5시 반에 들어갈 때는 뭐 소장님이랑도 통화를 했지만 들어가기 전에 나하고 통화를 네. 했죠. 이게 접견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역시 가니까 접견을 안 하겠다는 어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반에는 어디로 갔어요? 안에는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죠. 구치소 안에. 아, 그거 저기 다 맡기고 네,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니까 본인이 안 나온다고 안 그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머리를 쓰네. 배승이-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드루킹이 안 했다라는 핑계를 핑계를 이제 대면서? 변호사가 새로 대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 뭐 이렇게 종이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 네. 구치소 관련 그 드신 분들이. 그러면서 김동원 씨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안 만나겠다는. 근데 김동원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보여주더라고요. 음. 뭐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변호사 서임하고 안 나오려고 이제 시그널을 줬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그 사인 봐라 이렇게 사인까지 했는데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거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서유기한테 네가 내 선임해라. 이렇게 하니까 서유기가 드루킹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래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서유기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죠. 너 국선 변호인 만나 보니까 어떻느냐 이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기다리라 했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 그러니까 안에서 기다려라. 지 올 때까지? 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던 것 같아요. 다시 반이 끝날 때까지? 아니 국선 변호사는 응.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안에서 기다려라. 기다리면 끝난다 이거죠 사건이. 아, 그러니까 예, 네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이 사건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너는 빠져 나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너도 구속 이렇게 접견 금지까지 한 거 보면은 너도 좀 과하다 생각하지 않니? 그랬더니 자기도 과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뽕이 많이 들어갔네. 네, 그래서 뭐 재벌 회장도 여기 독방에서 감치고 있는데 자기라고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 친구가 경력이 네. 뭐 군의 하사관인가 부사관인가 있었죠. 네, 그러고 뭐 나와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경력이 일천한 31살짜리가 갇혔는데 서유기 때리면 온 언론에 도배가 되고 드루킹의 핵심 채권이고 또 빵에 갔더만은 독방에 대우해주고 독방에 장관만 가는데 차관도 독방은 못 한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장관만 가고 그럼 독방 대우해주고 또 안에서 잘해줄 거고 뭐 잘해주나 봐요. 네, 얼굴이 잘해주겠지. 진짜 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내가 뭔가가 크게 됐구나 생각을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약간 영혼 심리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딱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나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멍청한 거지. 좀 이따가 증거 다 없어지고 이제 고래기들만 남아서 9만 건 조작한 혐의로 이제 짝짝짝짝 쌓여가지고 갈게 될 건데. 모르죠 이제 본인 하여튼 제가 느낌은 이 사람 좀 약간 영웅 심리에 빠져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니들의 그 기일 연기 신청한 걸 보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한테 접견을 신청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네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구속적 보심 신청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성의 있게 알아 없이 듣던가요? 제가 종이까지 세서 줬어요. 네. 그래서 보더라고요. 근데 아마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선변이 선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 그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다며요? 드루킹하고 의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드루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근데 드루킹을 영원히 있지는 못 만나잖아요. 깜빵에 놓을 때까지는. 지금 서로 간에 연락이 지금 차단돼 아마 있잖아. 못 만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유기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서유기한테
김경수 관련 언급은 빼라고 검사가 지시했다라는 말을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보내가 네. 보도된 이후에 네. 서로 간에 칸막이를 다 쳐버렸잖아요. 아 지금 못 만난다 하더라고. 자기도 못 만난다 하더라고. 수사 접견이라고 해서 수사 갈 때 잠깐 보는데 뭐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서유기가 드루킹하고 의논해야 된다면 의논을 깜빵 안에 있을 때는 못하니 그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렇죠. 돌려서 얘기한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유기를 만나고 왔는데 서유기는 드루킹 집에 네. 드루킹한테 무슨 받을 돈이 있다라는 명목으로 네. 집에서 적을 두고 살기도 했고 지금 느르나무 출판사에서 숙식을 하던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루킹의 저기 집단에서는 서유기가 그야말로 총무지, 그죠? 총무. 독서실의 총무 같으면 독서실에서 묵고 자면서 이렇게 그렇죠. 다 이제, 하듯이 예. 총무. 경무. 그래서 이제 서유기를 만나서 들은 얘기는 아무튼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많이 수사를 하고 있대요. 그런 얘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선 변호사 선임된 건 몰랐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죠. 제가 몰랐지. 갔을 때 몰랐죠. 근데 나와보니까 이제 사선 변호사 선임돼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대목에서 만약에 4시 반 시점에서 서유기가 사선 변호사를 자기도 선임됐는 줄 모르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사선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네. 지도 모르는 변호사가 선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선임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말은 이제 그렇게 돌리겠네. 가족이 선임했다. 근데 선임계를 제출하려면 이게 지금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가서 지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인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선임이라는 게 완료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 해줬다 하더라도 가서 이제 확인을 해요. 가족이 해준 사람이 가서 접견 신청을 내서 네. 그 다음에 당사자를 만나서 내가 니를 이렇게 변호한다라고 동의를 받고 그래야 완료되는 거 아니에요? 선임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인을 찍어서 구치소 측에 이 무인 증명까지 하는 이 절차를 거치고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수요일 날 안 갔을 때 있잖아요. 수요일 날 TV조선 보도 될 때. 예. 그때 저한테 구치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2시에 국선 변호인이 온다고 했어요. 토요일 날 2시에. 네. 그리고 제가 바로 다음날 목요일 날 4시 반에 갔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언제 상간에 이 4명한테 선임계를 다 지장을 받아가지고 이 목요일 날 냈냐 이 말이죠. 평소에 이 지문을 따로 떼가지고 구치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냥 꼭꼭 찍고 그러나? 이거는 좀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만약에 저와 같은 이유로 그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했다면 오전에라도 이 사람도 지금 몇 번의 이 지정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거절됐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드루킹한테 물어보는 시간 있고 또 서유기 물어보는 시간 있고 솔본, 둘리 다 물어본 다음에 와야 되잖아요. 4명을 다 선임하려면. 그 이 시간상으로 이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목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는 그렇죠. 수요일 날부터 TV 조선에서 보도하고 기자들이 붙고 하니까 네. 그 사실을 이제는 이 권력이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았겠죠. 구치소는 권력이 시키는 대로 수행하는 최하위 말단 일종의 이 수행원이죠. 네. 그러니까 권력이 기자가 붙었고 배 변호사가 이제 이 부분을 접견을 해서 사선 변호인을 하겠다고 했을 때 월하는 그냥 제껴버리면 저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제꼈는데 네. 수요일부터 이제 언론이 붙고 기자들이 따라 붙고 이런 거를 눈치를 채고는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법적 논리적으로 인권 탄압이라거나 또 드루킹을 차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권력의 의도가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이제 모처에서 자기들끼리 대책 회의가 열렸을 거고 목요일 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때는 대응 지침이 정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라고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너니까 오라고 해놓고는 아마 수요일 날 오후쯤에 그 변호사를 하나 구해놨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고는 목요일 날 갈 때 일단 당사자 중에 한 명은 만나게 해줘야 더 귀찮게 안 할 거니까 네. 그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이서유기 씨 죄송합니다. 제일 순수한 우연히 사람이 서유기를 신청했으니까 옳다구나 한 거죠. 제일 순수한 사람이 서유기니까 이 서유기 씨를 신청하니까 옳다구나 해서 이제 면접을 네. 시켜주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30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권력이 끌고 가는 의도에 대해서 다 놀아나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따지고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크게 깊숙하게 판단을 못 할 거예요. 드루킹 정도만 이것이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자기한테 꼬리를 잘라서 권력 실세들은 다 빠지고 지가 다 뒤집어 쓰면서 이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은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드루킹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서유기를 만나게 해주고 드루킹은 지금도 입장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고는 드루킹 면접까지 접견까지 허용해놓고 그 사이에 준비해놓은 변호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사슴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드루킹이 그래서 당신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하고 그렇죠. 논리를 세운 거죠. 해보는 그런 논리로 지금 추정하는 것이 거의 정상적일 거라고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유기를 만났을 때, 이 느낌이 이상했죠. 일단 접견 신청이 된다는 게. 네, 그렇지. 한 번에 되는 게.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람도 그래서 샀잖아요. 어떻게 네. 될까? 잘 안 될 거다. 외부인 그랬잖아요. 접견이 안 되는데.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뭐 대화 내용인데 말을 해도 되나 그럼요.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예. 서유기가 네. 이 일반적 이 접견이 잠깐 풀어질 때가 있었대요. 아, 저기 심각하지 않고 지난번에 드루킹이 그거 조선일보에 5월 18일인가 공개하기 네. 전에는 중간에 잠깐 풀어져 있었겠죠. 잠깐 풀어져 있었대는데 그때 예. 누가 왔느냐? 민주당은 아니라는 거야. 한국당에서 갔겠지 뭐. 그 야당에서 왔는데. 한국당에서 네. 갔지. 그리고 민변은 왔느냐 물어봤어요. 민변. 서유기한테. 네, 제가 민변이나 민주당이 왔느냐, 그러니까 안 왔다더라고요. 안 가지. 네. 민변은 왜 이런 인권 탄압에 목소리를 잡고 있냐 이거죠. 제 이 얘기는. 아유, 민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인권 탄압이 아니라 정권을 괴롭히는 악질 사범들이라고 생각을 아니 그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이 민변이라는 이름을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끼리의 민주화. 그러니까 이 민주라는 게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사회를 위한 변호사입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서유기한테 저도 지금 사실 당하고 온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유기한테 저도 사실 당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를 서유기가 잘 잡지요. 그랬나 모르겠네. 근데 제 생각에는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있다가 또 당했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요, 그런 이러고 애들은 있죠. 당하고 한 너댓 번을 당해야 인생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 연락이 오냐면 이게 근데 방송에 나가면 이 사선 변호사가 또 따라할지도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슴 변호사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그분을 폄하하거나 어쩌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추정만을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이제 그분은 또 그분의 입장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자, 사슴 변호사가 지금 드루킹뿐만 아니라 4명 다. 그 서유기 무슨 쫄본 그다음에 둘리까지 둘리, 다 4명을 맡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보통 변호사 한 명이 그렇게 4명을 동시에 이렇게 예민한 사건에 드루킹한테만 해도 서너 명이 붙어야 될 건데 한 명이 4명을 동시다발로 이런 골치 아픈 사건에 맞는다라는 것이 그분이 좀 정상적인 판단을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대가 변호사다 보니까 또 표현이 조심스럽네. 고소할까봐. 근데 맞은편은 이분 이름이 뭐 다 나왔잖아요. 마준이라고 뭐 네. 나와 있으면 괜찮죠. 변호사 시험 이래면 이거 뭐 로스쿨 변호사라는 로스쿨 거죠. 1인데 예.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이 일산에서 변호사를 하시더라고요. 왔다 먼 데서 왔네. 근데 저는 그냥 다 추측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또 파주잖아요, 느릅나무도. 이 경기도 이쪽인데 음. 이분도 일산에서 지금 변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볼 때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보면 다 나겠다고 이 변호사의 무덤이잖아요. 그쵸. 3명이 그만둬버리고 갔다라는 거는 이걸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지 내 돈 버는데 도움도 안 되고 아니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돈도 없다잖아요. 딴 것도 수임할 수도 없고 이래 되는 거고 돈도 없다. 그런데 한 명이 자처를 해서 내가 이 4명을 다 해주겠다. 근데 갑자기 자처를 했나 이 사람이? 자처를 했으면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 우리- 나왔을 건데.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권력이 이건 완전히 추정입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권력이 어떤 변호사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하지도 않고 네. 사법연수원 출신도 아니고 네. 장사도 잘 안 되는 네. 길에 좀 깔린 로스쿨 변호사를 한 명을 너 이거 좀 안 맡아볼래 네. 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이 이 인맥을 동원해서
그래서 네가 맡으면 우리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지금 국선 변호인을 하고 한다니까 말이 많고 네. 어떤 여자 악질 변호사 한 명이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 네. 그래서 사선 변호사가 하나 있다 해야 그렇죠. 더 이상은 못 찾아올 거고 그 여자가 만날 수 없게 될 거다. 그렇죠. 드루킹을. 지정 변호사를 그러니 해버리면 네 한 번 되니까. 할래. 이렇게 해서 했다고 악질 기자들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보이죠. 네? 상황이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네. 이제 이 네 번째 선임된 네. 우리 마준 변호사는 저도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 자신이 어떤 사유로 수임하게 되었고 네. 누가 자신한테 안에 있는 4명이 마준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좀 맡아달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변호사 2만 5천 명을 다 뒤져보니까 당신이 가장 유능하다더라. 그건 아닌 것 이렇게 같은데. 연락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경공모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안 그러면 차라리 찾아가서 4명한테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당신을 변호해 주겠다 이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소문이 좀 났을 거야. 그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네. 경공모 참 우리 저기 일산하고 파주하고의 문제나 경공모하고 관계는 우리 저기 배 변호사가 참 순수하시 아직도. 변호사들이 보통 영혼이 절대 안 순수한데 순수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네. 경공모가 이걸 저끼리 같이 하던 그 변호사 몇 명 있는 멤버들 중에 누가 이걸 맡으면 정권이 그걸 원하겠어. 절대 원하지 않지. 제 말은 마준 변호사 이 사람은 경공모랑도 관련이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네. 아마 이 저기 배 변호사 쫓아다니는 기자들 중에 이 사건 전담 기자들이 있으니까 마준이 스텝에 해당하는 경공모 회원이냐 물으면 아니랄 거예요. 100%. 아니라겠죠. 100% 아니라. 네.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났잖아요. 네. 갑툭튀. 그럼 마준이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에서 도대체 누가 가족들 중에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언제 4명의 깜빵 안에 있는 4명의 그렇죠. 동의를 다 받고 또 4명 가족을 다 만나고 했는가. 네. 이 부분은 이거는 마준 본인이 언론에 좀 내가 볼 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왜?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중대 그 사안. 변호사가 자꾸 그만두고 국선을 해서 국선 변호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해서 네. 이 사람들을 오래 가다 두려고 하는 쪽에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의구심도 오해가 세게 있었잖아요. 됐고. 네. 예.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저는 재판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21일 날 5월 21일 날 이 3명의 변호사가 다 사임된 날이죠. 예. 바로 이틀 뒤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시켜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국선 변호사는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데 이걸 또 받아줘요 재판부가. 지금 근데 마준 변호사가 나온 게 6월 1일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5월 31일이잖아요. 처음부터 봤을 때 한 일주일 네. 됐나요?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게 국선 변호인을 다급하게 선임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며칠 동안 한 네. 일주일이나 봐놨다. 어차피 재판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그럼 봐놨다가 하면 되지. 다급하게 그냥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사선 변호인을 못하고 누가 변호인들을 빙자해서 악질 변호사가 와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네. 차단하려고 국선을 해놨다가 국선의 끝발이 통하지 않고 법적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고 기자들도 달라붙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사선을 하나 네.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1부를 마치고 네.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